전자석을 할 때 일반 철심에다가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붕소가루를 넣어주거나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철심을 삼고 구리를 테슬라 코일처럼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는 3차 코일, 4차 코일 이렇게 정도가 가능한데 건선은 이렇게 그 2차 코일,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래서 크게 하나 들어갈 바에야 이걸 10개짜리 작은 거를 10개, 2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자석 위력이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대놓은 매듭고 만들 구조로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서 밴딩식으로 여기가 전기가 좀 많이 축적되어 파워 있게 구동될 수도 있는데요. 파워 있게 될 수도 있는데 모터나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씁니다. 모터나 발전기 때 구리 코일을 감을 때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식으로 감아도 되고요. 구리 코일을 두께를 틀리게 대중소로 이렇게 대중소로 그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석 같은 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네네.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그렇게 연구자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그 뭐냐 이런 전자석에다 자철석을 이렇게 철심으로 삼아가지고 자철석을 넣고 거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소가를 넣어서 만들어서 좀 더 자유전자가 많이 나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요. 또는 금속가를 섞어줄 수도 있으나 발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 이렇게 해가지고 EMP 탄으로 갈 수도 있고요. EMP 무게로도 가고 그것도 크게 하나 들어갈 바야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넣어가지고 전기력에 더 축적시켜서 폭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탄식으로 폭탄도 대중소 이것도 이런 식의 작은 것 이런 전자석도 1차 코 2차 코를 할 때 전자기장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것도 이렇게 1차 콜, 2차 콜, 3차 콜, 4차 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동일하게 철심으로 어떤 자철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폭발을 시켜주면 EMP 탄도 굉장히 세지고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에너지 생산 구조로 갔을 때 자철석의 중심이 똑같이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 할 수도 그냥 1차 코일, 2차 코일만 해가지고도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 2차 코일 할 때 전기가 이렇게 전기구리선이 더 얇아지고 건선은 많이 감아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인덕터 기술에서도 이렇게 1차 콜, 2차 콜 이렇게 감아주면 훨씬 더 전기를 많이 가두게 되고요. 전기를 방향을 틀리게 해서 전기를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앞에 이제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도 되고 구리 코일 감아줬다면 교류를 전기를 줬다 뺐다 이렇게 방향을 틀리게 했으면 움직이는 전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 넣어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두 개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자철석을 이런 자철석을 이렇게 했던 가루를 대중서 넣고 소자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이를 좀 둔다는 거죠. 전이차를. 그래서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단독으로 되는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루 붕소가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속도 넣어줄 수 있어요. 구리 같은 것도 대중소 들어가고 여기는 양이 많게 여기는 적게 많이 적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능하다.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렇게 전류가 생산이 됩니다. 중류나 교류로 생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리튬도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렇게 물 맞으면 안 돼. 물 맞으면 안 돼. 리튬이나 리튬 분말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는데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 1차 콜, 2차 콜 이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또는 구리 이온도, 리튬 이온도 주거나 거기다가 자체에다가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준다. 물 전기 분해할 때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 적외선 전파, 따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준다 그랬죠. 마이크로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A사레다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철석으로 이렇게 철심을 대신해서 만들고 인비서질 석연 탕석 붕석가를 넣어주거나 구리 1차 콜, 2차 콜, 3차 콜, 4차 콜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끊었다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전류 생산 구조로도 들어가고 중주를 어느 정도 이렇게 0.5초 만에 살짝 끊었다 다시 또 이었다가 끊었다 하여튼 이렇게 언오프를 계속 반복을 해갖고 전기 전압을 자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웨파를 만들어서 A사라에다해서 전자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자전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파의 마이크로웨파, 적외선파, 음파, 뭐 기타 뭐 다른 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줘가지고 지상에게다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이렇게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뭐 대공 무기로도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안테나를 회전 방식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공 무기로도 사용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넣어가지고 드론 같은거나 포탄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무기로 중첩돼서 가면은 전력이 좀 강할수록 강하게 스파크 발효 화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고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같은 거 수백 대 한꺼번에 잡죠. 네. 뭐 폭탄 같은 거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했는데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리층을 태울 수 있는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폭탄 같은 것도 자탄식으로 대중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력이 셉니다. 네네. 그 다음에 탄약 같은데 모든 탄약과 폭약 같은데 그래서 이게 리튬 분말, 나트륨, 칼륨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그 장약이나 또 이렇게 폭약에 들어가고 성강탄에 대해서는 내가 예외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술 개방한다. 성강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방을 한다. 성강탄에 또 EMP탄을 달아가지고 비행체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구조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기술은 제가 개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성강탄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분말들을 넣어준 기술, 성강탄과 EMP탄을 결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 개방해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랬죠. 모든 탄약과 포탄 이런 미사일 구조는 리튬과 나트륨, 칼륨 분말을 넣어서 장약이나 폭약에 넣어서 이게 쓰는 부분을 좀 더 유력이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수소, 산소 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준다. 또 성형 작약탄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 다이너마이트, 규조토 같은데 기타 다른 데에다가도 여기서 액체 폭탄을 넣어가지고 장약 구조에 넣어줄 수도 있고 폭약에 넣어줄 수도 있다.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모양을 장약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합시다. 탄약이나 탄이나 모든 포탄, 미사일 같은 데도 홈을 좀 파갖고 뒤로 바람이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탄 앞에 탄두 같은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텅스텐 분말을 조금 넣어주는 그럼 이게 탄약이 굉장히 되게 탄의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유력도 세진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면 단가가 좀 세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어떤 탄환이라든지 포탄 이런 미사일 같은 데도 가능하다. 아니면 티타늄 가루를 넣어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뭐 플라스틱 같은 것에다 뭐 이런 데다가도 금속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 시원하게 한다. 금속 선을 넣어서 시원하게 한다. 또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게 이런 장갑 구조로 갈 때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를 해서 장갑 구조로 가져가고 유리석연 코팅 내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거하고 안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고 밖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줘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거나 그래서 미끄러운 코팅을 해서 마찰열이라든지 압력을 비껴나가게 하는 그런 비행체 금속 배 또는 이것은 수소 탱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이렇게 방탄 구조에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상용차 같은 거, 상용차라든지 화물차 같은 데다 바퀴까지 해가지고 방탄 구조를 가져가고 싸게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싸게
방탄 구조를 가져간다. 기관총이나 요탄 발사기를 자탄식으로 해가지고 퍼뜨려서 대중소로들은 헬기를 저기 뭡니까 이걸로 드론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에서 카메라 보고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차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안에가 이제 그 강화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텅스텐 가루나 티타늄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속 분말을 넣어서 플라스틱 안에 좀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다.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섬유에다가 텅스텐 분말을 넣어주거나 티타늄 분말을 넣어주거나 그것을 꽈가지고 넣어주거나 기타 다른 금속을 까서 넣어서 아라미드 섬유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탄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였다가 일단 기포를 넣어서 따뜻한 보온 구조를 가져가지거나 홈을 좀 파서 미세한 홈을 파서 보온 구조로 가져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건 같은데도 파가지고 흡수하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 깊이별로 이렇게 깊게 팔 수도 있고 모든 실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속에도 가능하고요. 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곤충 내부 판넬 구조에도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안에 파주고 바깥에도 파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건축용역 내부 판넬 구조에 이것을 양쪽으로 해서 건축용 판넬, 단열대, 단열벽지, 장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배관 보온재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탱크 같은 데도 쓰거나 주방 용기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이 골판제나 플라스틱 골판제 만들거나 비행체 금속의 모습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탱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저기 응급제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겹에 넣어주거나 입자나 가루를 대중선 넣어주며 홈을 파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흑연 같은 거를 보면은 인공 흑연이 있고 천연 흑연인데 천연 흑연도 가루로 만들어가고 인공 흑연처럼 압을 넣어가지고 기타 다른 물질과 섞어도 되고 이렇게 똑같이 적층을 하면 흑연 인조 흑연 못지않게 단가는 좋으면서도 규칙적인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또는 연고자소 분말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구리나 뭐 니켈 원하는 어떤 금속들, 리튬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리튬을 분말을 대중소 넣되 리튬이라든지 구리 같은 거 대중소 넣어줘요. 이 대중소 넣어주는 기술이 중요한데 소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1차코 하는 식으로 효과를 준다는 거죠. 테슬라 이런 차이를 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 차이를 둬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두어지게 만들어집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모든 금속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철석 단독으로도 흑연 안에다가 자철석 단독으로 넣어주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철석 그리고 필름 형식이나 태양 어떤 전지판 태양 물에다가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될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이렇게 기타 다른 것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수소 산소를 추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자철석을 철심 구조로 넣어서 인비소지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 5차 코일 이런 식으로도 2차 코일까지로도 괜찮아요. 전기를 걸어주면 순간 고전압이 이루어져서 순간적으로 수소 산소를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생산하는데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 여기다가 자철석을 안에 넣어서 전기까지 생산하고 수소선소까지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필름 방식으로 자철석을 이렇게 대중소 넣어주고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다 전자를 좀 나이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자질소
흑연 탄소가루, 분석가루를 넣어주거나 또는 구리가 이렇게 금속 분말이 들어가면 구리도 대중소 들어가.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런 구조. 이렇게 전이차를 줘서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생산하는 직류나 교류를 줘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 같은 데도 금속박을 알루미늄이나 구리만 이런 금속박을 입혀갖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직류나 교류를 걸어주면 좀 더 많이 전기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작은 알갱이 구조로 이렇다고도 이렇게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거나 작은 알갱이 구조로 주는 게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빈딩식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인데 자결정이나 단결정 이런 데도 이렇게 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갱이들을 넣어서 전기를 모이게 하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금속 선을 만들 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빠르게 전기가 전송되는 기술을 씁니다.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금속선을 두껍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고속선으로 만들어서 빨리 반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전기 이동 통로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모든 그 파우치형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는 직렬 구조로 만들고 하나는 나머지는 병렬 구조라. 직렬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병렬로 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 몇 개를 구성 서로 격벽 처리를 해서 열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격벽 처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원통형과 각형에도 그러하다 격벽 처리를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도 5개나 10개나 몇 개로 분할할 때 격벽 처리를 한다. 이 기술을 이렇게 YTN은 어떤 중소기업체 못대로 YTN은 이렇게 소개되는 제 기술에 무단으로 엄청 많이 나요. YTN을 소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어떤 중소기업, 삼성 같은 게 제 기술 무단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제 페이스북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다 들어와 있는데 각국의 정부는 다 지금 다 각각 다 만들고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관들이 들어오고 대한민국 정부도 계속 광고를 내시더니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이런 국가의 부처 기관들이 계속 광고를 내시다가 점이 대서관건에서 내 기술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게 YTN에 쏟아지는 이 기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무법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각 정부 차원에서 다 만들고 있을 거다. 미국 정부도 들어오고 한국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 하셨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우리나라 군 차원에서도 팔로우를 하셨는데 미국 군부대단 100몇십 군데 팔로우를 하시고 뭐 CIA, FBI, 뭐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기관들 이런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팔로우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전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팔로우하시고 미국 국회의원들도 의원, 상원 의원들도 주지사들도 50명 이상 팔로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증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유튜브 페이스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영상을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캐나다 정부, 그다음에 일본 정부, 일본 뭐 독일 뭐그 수상간저에서 일본 수상간저 의원들, 일본 의원들, 자위대 뭐 이런 데서도 다 팔로우하시고 독일 어떤 의원들 이런 데도 팔로우하시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터키 정부, 터키 대통령, 그다음에 터키 의원들 팔로우하시고 터키 정부 차원에서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법무부 내무부에 되게 사우디 정부에서 팔로우하시고 이스라엘 군 모사드, 그다음 국방부, 그다음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 팔로우하시고 인도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부통령 이렇게 전 대통령 이렇게 인도의 장관들이 다 팔로우하셨거든요. 오스트리아 총독 총리 이렇게 다 팔로우를 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 의원들, 캐나다 의원들 팔로우 하시고 그다음에
라트비아 의원들 팔로, 유럽연합의 의원들이 팔로하시고, 유럽연합도 팔로하시고, 지금 대만도 다 팔로하고, 지금 아세안과 에이펙도 팔로했습니다. 단체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팔로하셨고, 유엔 무슨 사무총장이 사무처장인가, 예, 그분이 팔로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나사 예하 기관들, 그다음에 유럽 연합 자체에서 나토군도 팔로우하시고, 그다음에 유럽 우주항공국, 일본 우주항공국 이런 데도 팔로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맥도날드 버너스라든지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 항공 우주회사도 저한테 팔로우하셨어요. 제 기술과 연관이 없어요. 제 기술이 아니라 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2,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관련된 증거를 러시아 로펠러가도 팔로우하셨고, 트럼프 대통령 손녀딸 카이도 하고, 네네, 라라 트럼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시 대통령 일가도 팔로우하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는 국제협약을 갖고 제 기술, 제 얘기대로 무단으로 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 그런 민형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무단으로 쓰시면 범죄 행위를 갖다가 무법천지인데요. 그것을 전 세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국제협약과 민형사로 갖고 있다. 이것을 뒤엎자라고 하면 이게 되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의 모습을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각 정부는 다 스스로 다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정보기관에서는 별거 다 만들고, 저는 무기 기술도 제공하고 있고, 반도체, 통신, 배터리 기술, 우주 항공 기술, 워터 기술, 모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로봇 기술이, 카메라 기술, 모터 기술들, 모든 기술, 에너지 기술 다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획기적이니까,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신 거니까요. 무법천지로 가자 그러면 사실상 $1 붕괴고 전 세계 사유재산 부분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다 주도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